시간에 어떤 문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교재 37페이지. 일단 첫 번째 저 문제에서 L1, L2, L3 뭐 구하는 거는 뭐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1번에서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이 있을 거고 여기가 A제곱이죠? A제곱하고 요 직선이 L1이죠. 이 선을 가지고 대칭을 한 직선이 이게 L2예요. 뭐 얘가 지금 약간 그림 좀 그러긴 하지만 여기 어디서 만난다고 할게요. 여기 어디서 만났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요 접선이 L3라는 거죠. 이 상황일 때 L1, L2, L3를 구해달라는 거였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그냥 2a의 x-a 더하기 a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2ax의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설명을 해주려면 필요한 정보들이 일단 있어야겠죠.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y가 x제곱이니까 얘가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직선을 항상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자, 기울기가 얼마다? 2a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요. 또 어디 지나요? a, a제곱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것들이 설정되는 게 크게 물리적인 비약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논술이잖아요. 논술이에요. 그럼 얘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돼요. 왜? 해서 어떻게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거기 논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직선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돼요? 기울기가 이거고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이거야.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된다고요. 뭐 구구절절히 막 하나하나 막 따지듯이 막 설명하듯이 이렇게 갈 거 없어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만 밝히면 되는 거지 내가 뭘 써서 채점하고 있는 교수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설득할 이유도 없고 또 왜? 뭐가 나왔어? 이런 얘기 구조만 맞춰주려고 하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한 거를 쭉 봤을 때 이게 문제를 풀고 아니면 문제를 못 풀고 이런 문제보다 원인 결과를 가지고 기술하는 훈련들이 좀 많이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그 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 결과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L2를 할 때도 그럼 얘도 필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겠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a죠. 기울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어디 지나요? a, a 제곱 지나는 건 똑같죠. 얘도 y는 마이너스 2a의 x 빼기 a에 더하기 a 제곱일 거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의 x 제곱 플러스 3a 제곱이 되겠지. x 제곱이 아니라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얘가 이 기울기가 나온 건 미분 때문이었죠. 그럼 여기는 왜 이 기울기가 나온 거지? 왜 이 기울기가 나온 거야? L1과 y는 a제곱에서 대칭이니까. L1과 y는 a제곱에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대칭일 때에는 기울기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해주면 더 좋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를 잡은 근거가 뭔지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나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울기 이렇게 잡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L3를 잡아야 되죠. L3를 잡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때는 새로운 점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썼던 이 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거고 얘는 일단 먼저 필요한 게 지나는 점이 필요해요. 지나는 점을 이제 Q라고 줬죠. 지나는 점 Q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려면 뭘 해야 하면 돼요? 얘를 구하려면 X제곱과 그 다음에 제가 L2랑 만나는 거죠. 마이너스 2a x 더하기 3a 제곱을 연립해 준다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 제곱이 0이니까 이가 x 마이너스 a라면 x 플러스 3a랑 이렇게 나와서 q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3a인 거죠. q좌표가 마이너스 3a 컴마 어차피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9a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뭐가 생겨요?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인 게 생겨요? 마이너스 6a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걸로 L3를 얘기해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6a의 x 플러스 3a 플러스 9a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6ax에다가 마이너스 9a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개였죠. 그러니까 뭘 구해라. 그래서 하나를 딱 구하라 그랬어요. 그 결론이 딱 나왔어. 그럼 그걸로 끝내도 돼요. 끝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구하고 뭐 구하고 뭐 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구한 이 3가지를 한 번만 더 써주세요. 그래서 L1은 이거고 L2는 이거고 L3는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과를 따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테크닉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들 뭐 사실 그냥 뭐 이걸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러더라도 산수를 실수한 거지 접근법을 놓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얘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나오게 되는 포인트들은 언급해주면 좋아요.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뭐니까 얘야 이런 식으로만 저거를 막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니까 얘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논리적인 흐름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던져주면 돼요. 얘 때문에 이거고 얘 때문에 이거야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길게 쓸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려고 나도 구구절절 말하고 있지만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저거니까 얘고 저거니까 얘고 저거니까 얘야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문제 2번에서 조건 있잖아요. 조건? 무슨 조건이죠? 정적분을 이용하세요 이랬죠. 정적분을 이용하세요. 근데 대다수가 그 정적분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못 읽었든지 그때 얘기했던 그 잼미니 풀이법으로 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각형에 삼각형 빼고. 그거는 이제 우리 피치 못할 상황에서 답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 얘가 원하는 게 정적분을 이용하라는 거라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면 돼요. 이용해서. 아니 이제 S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3a부터 a까지에다가 저 직선 L2에서 x제곱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L2가 마이너스 2a x 플러스 3a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면 되죠. x제곱을 빼주면 돼요. 이거 뭐 계산은 단순한 그냥 다함수니까 그냥 계산을 했다고 칠게요. 계산하고 나면 얘가 3분의 32a제곱이 나오죠. 3분의 32a제곱. 이거는 그냥 다함수 적분이니까. 물론 여러분 답을 쓸 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이게 만약 중간 과정이잖아. 내가 이거를 하는 게 그냥 작은 도구야. 그러면 풀이 과정도 안 쓰고요. 그냥 뚝딱 하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는데 만약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 계산해 이게 메인이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진짜 덧셈 하나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중간 과정에 이거 부정적분 해갖고 대입하는 것까지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적분 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3a부터 뭐 a까지 요거까지 하고 넘어가주면 돼요. 그 이제 S2는 얘를 구하려면 어뢰 좌표가 필요하죠. 어뢰 좌표가. 왜냐면 이제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서 오는 직선과 이쪽에서 오는 직선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적분을 2개 해줘야 되는 거죠. 2개. 요 좌표를 문제에서 이제 R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먼저 R을 구해야 되니까 R을 구하려면 연립해야죠. 누구랑? 얘가 직선이 L1이죠. 요 직선이 L1이고 요 직선이 L3니까 2ax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9a 제곱하고 연립해주고 나면 여기 그냥 어차피 이거 선수니까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이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이 S2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3a죠. 여기는 x좌표가 a고요. 마이너스 3a부터 마이너스 a까지는 이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에서 저 직선을 빼주면 6ax 더하기 9a제곱 요거 적분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요 2차 함수에 L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L1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어쨌든 뭐 계산이니까 이거 해주면 3분의 16a 제곱 되나요? 3분의 16a 제곱 그래서 x1분 되죠? x1분의 x2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얘는 L1하고 L3가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부직선이 수직일 때 늘 쓰는 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기울기의 곱이. 그럼 L1은 아까 기울기가 2A였죠. 기울기가. 자, 그 다음에 L3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A였어. 얘를 했더니 마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2의 A제곱은 1이어야겠네요. A제곱이 12분의 1이 될 거고, 자, 여기서 A가 2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바로 간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A 값이 뭐라서? 양수라서 그런 거죠. A 값이 양수라서. 이거는 내가 굳이 뭐 밝힐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문제 조건으로 주었죠. A는 양수라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 갈 때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얘네들 사이에서의 물리적 인과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L1과 X축 사이의 각 요게 주어지면 결국은 이것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그때 요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거리죠. 그러면 이 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울기밖에 없으니까 그 탄젠트 세타가 뭐랑 같으면 돼요? 2A랑 같으면 되고 얘가 그럼 루트 3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세타는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나오려면 몇 도? 30도여야 되는 거죠. 30도. 근데 요것도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될까? 우리 삼각함수 배울 때 그랬지만 삼각함수의 해는 한계가 아니죠. 삼각함수의 해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때는 물론 당연히 이거 맞아요. 당연히 이거 맞는데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논리적으로 인과성이 맞으려면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 세타라는 값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논리적 인과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원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꼬장꼬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한두 개를 못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물리적 구성을 갖춘 답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런 거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저런 것 중에 한두 개만 건지더라도 이거 자체가 물리적 인과성을 더 강조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 남들보다 정말 적어도 0.5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나 따지는 건 실제 답안에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걸 연습할 때는 더 포장포장하게, 더 치졸하게 이렇게 봐줘야 시험장에서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가까운 수준의 답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련에서 느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짧죠.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답안 작성하는 것도 저렇게까지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잡으면서 하면 문제를 오히려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의식하고 스킵하는 거랑 그냥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거랑 좀 다르니까 오늘은 그래도 저런 것들을 그냥 저 포장포장하게 다 잡을 거예요. 정답본을 이용해서 이거 보이라고 했는데 라지 A가 A, A제곱 빼기 1이고요. 점 B는 B, B제곱 빼기 1이래요. 자,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직선 AB는 자, 얘도 나타내고 싶으면 직선이기 때문에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되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자, 그럼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 더하기 A 나올 거고요.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잡으면 되죠. 그럼 A, A제곱 빼기 1로 해볼게요. 그럼 직선 AB는 B 더하기 A를 기울기로 할 거고요. 빼기 여기에 더하기 A제곱 빼기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B에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선 AB를 구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점 두 개 줬는데 저거 직선 못 구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거 이 과정 이제 다 넘어서서 이제 수험생인 거잖아. 근데 요거에서 막히지 않을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뭐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표현이 주어졌을 때 걔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 이 두 가지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B인가요? A, B. 얘를 나타낼 건데 적분으로 해달라고 했잖아? 얘는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직선에서 곡선 빼주면 되죠. 직선에서. 저 직선 A 더하기 B의 X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에서 곡선인 X제곱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목적이 뭐야? 이거 정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거 정리하는 게. 그럼 너 얘는 그냥 6분의 이거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분의 했네. 자, 이렇게
이거는 이게 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계산할 수 있고 뭐 이거 계산하는 거에서 만약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약간 산수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오차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당황하게 되면 산수 능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했을 때 시간의 압박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게 오면 막막해지거든. 얘가 일단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일 건데 여러분이 적분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B 다 집어넣죠. B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 뭐요? A 다 집어넣죠. 그리고 빼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문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펼쳐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는 B 넣고 A 넣고 하는 거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B제곱 빼기 A제곱 들어오면 되죠. 이 테크닉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B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들어와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B에도 B 빼기 A 들어오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났더니 B 빼기 A로 묶이는 거 보여요? B 빼기 A로? 그 앞에 6도 그냥 뽑아낼게요. 얘로 묶어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묶고요. A 더하기 B랑 뭐가 제곱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합차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앞에 2 나오고요. 여기가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제곱 나오겠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다음 여기는 6의 AB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그냥 정리해버리면 이거 A 세제곱에서 A 제곱 빼주니까 그냥 A 제곱만 나오죠. B제곱의 3배에서 B제곱 2개 빼줄 거니까 그냥 B제곱만 나올 거고요. 여기서 6AB 나오고 여기서 6AB 사라지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AB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B 빼기 A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 나와요? 6분의 B 빼기 A의 세제곱 나오는 거죠. B 빼기 A 세제곱. 물론 이거 그냥 B 넣고 A 넣고 쫙 빼도 똑같은 결과물 나와요. 똑같은 결과물 나오는데 이게 숫자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줘야 식정리가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림과 같이 A랑 B랑 C랑 좌표를 잡았을 때 SA,C랑 SC,B가 서로 크기가 같대요. 그때 C를 AB로 나타내고 곡선 위의 점 C에서의 접선이 직선 AB와 서로 평행함을 보여라. 얘는 일단 메인이 평행함을 보이는 거죠. 평행을 보이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이걸 보일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는 걸 보일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B의 기울기는 앞에서 우리 구했으니까 얘는 A 더하기 B인 거죠.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EC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은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에 힌트가 있어요. C를 A와
B로 나타내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풀려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사실 이 문제가 뭐 어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에 서술을 할 때도 나는 뭘 맞춰야 돼요? 이거를 하고 얘네들이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얘네를 하고 둘이 같다는 걸 보일 거니까 S의 AC랑 S의 CB랑 같대요. 근데 우리 논제 1에서 저거를 증명했잖아요. 뭐라고? 6분의 C-A의 세제곱하고요. 6분의 B-C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쟤는 저렇게 가면 돼요. 이미 앞에서 저걸 증명했으니까 저걸 또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채점하다 보니까 저거 다시 또 계산해갖고 적분으로 나타내서 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논제 1에서 우리가 그게 되는 걸 그냥 보인 거니까. 이 상태로 가주면요. 이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C 빼기 A랑 B 빼기 C가 같은 거죠. 세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넘어가면 이 C는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C 값은 2분의 A 더하기 B. 그래서 요 기울기가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와서 A 더하기 B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러면 둘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하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갖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6분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일 거고요. 더하기 세제곱분의 6 곱하기 6분의 x 빼기 2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얘는 어때? 3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될 거고, 얘는 그냥 x 빼기 2 나오겠죠. 뒤에가 2구나. 2 빼기 X. 그리고 그러면 2 빼기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 뭘 구해달래요? 최소값 구해달라고? 미분해야겠네. 미분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아니다 플러스 2x 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쨌든 도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고 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2고 0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생기는 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그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극대인 거죠. 이쪽에 생기는 건 내려가다 올라왔으니까 극소인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표현하고 싶으면 증가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려고 한 거라서. 그럼 이렇게 됐고 그래서 막 최대값이 뭐니 물어봤을 때 아 그럼 너 그때가 최대해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범위가 여기니까 y부터 2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y부터 2까지. 얘는 최소 물어봤구나. 그럼 여기서 그럼 넌 최소해라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극소가 최소의 후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최소가 되는지를 물론 이 상황이 여기가 최소인 건 맞아요. 맞긴 한데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해하고요. 항상 주간의 양 끝값을 비교해주면 되죠. 주간의 양 끝값을 얘 계산해주면 어차피 저거였지 0 넣어주면 3분의 7 나올 거고요. 마일 넣어주면 지워지고 여기 3이 될 거고 2 넣어주면 27 이렇게 나오네. 이거 하나 날라갔는데 9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제일 작은 건 얘 맞죠? 얘가 최소가. 는 26쪽으로 돌아갈게요. 26쪽.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인으로 잡았던 건 2차 함수였고요. 2차 함수. 이제 오늘은 메인으로 잡고 싶은 건 존재의 정리예요. 존재의 정리. 이거 그냥 뭐 할 거냐면 이 존재한다를 보이는 아이들이요. 몇 개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죠? 최대치가 범위.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그 다음 또 알고 있는 거. 하이값 정리. 두 함수값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죠. 있다. 어디 있는지, 얼마인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평균값 정리. 얘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인 거죠. 어디에 있고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네. 얘는 별로 잘 안 나와요. 얘는 어차피 이게 최대 최소가 있다를 해서 최대 최소로 구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올 거고. 하이값 정리는 간간히 쓰여요. 하이값 정리는 간간히 쓰이는데 하이값 정리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신경 쓰면 좋을 게 얘는 실근의 존재. 이거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죠. 실근의 존재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평균값 정리는 그냥 여기저기 막 쓰여요. 여기저기 막.
얘네들을 잡는 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자체 용어가 뭐 헷갈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중에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있지? 하나 더 얘기하면 정리 중에 노래 정리 있죠. 노래 정리. 노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 그냥 특이 케이스인 거죠. 특이 케이스. 그냥 기울기가 0인 것뿐인 거잖아. 그래서 노래 정리는 그냥 평균값 정리에 그냥 같이 묻어갈게요. 최대최소 정리 뭐 잘 안 쓰이지만 일단 근데 이것들의 결론은 이미 다 그거예요. 그냥 있다예요. 최대최소면 최대최소가 있다. 사이값이면 사이값이 있다. 평균값 정리는 평균값, 평균 변화율과 같은 게 있다 정도예요. 결론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저게 되기 위한 조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되기 위한 조건들. 최대최소 정리를 만족하고 싶으면 닫힌 구간 AB에서 y는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최대최소 값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최소 정리를 사용하고 싶다면 내가 서술할 때에도 이 내용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있어야만. 사이값 정리도 내가 뭔가를 얘를 사용하고 싶다면 얘도 닫힌 구간 AB에서 y는 fx가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죠?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포인트, 조건. 어떤 거? 해서 연속인 거 말고. 이분은 미분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연속이니까 끊어지진 않을 거고. 뭐 필요해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끝값이 같으면 사이가 없잖아요. 끝값이 같으면 사이가 없으니까 사이값 정리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사이값이 있어야 돼요. 사이값이. 그래서 FA, FB 끝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얘는 당연히 여기서 y는 fx가 연속이어야 돼요. y는 fx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걸 보이는 거잖아. 그 평균 변화율은 어차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얘는 뭐 미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죠. 미분계수. 그럼 그게 같은지 보이려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미분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갈 건데 열린 구간 AB에서 y는 fx가 미분 가능해요. y는 fx가 미분 가능. 네, 만일 원하는 게 노래 정리나 그럼 어떤 조건이 더 나와야 되냐면 FA랑 FD랑 같아야 돼요. 노래 정리다. 그게 아니라면 다 뭐예요? 그냥 평균값 정리인 거예요.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가장 큰 차이는 평균값 정리는 그냥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은 도함수잖아. 얘네 둘이 같아지는 C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면 얘가 일단 값이 있으려면 얘랑 같이 않아야지 어쨌든 저게 의미 있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서로 달라야 뭐 5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2분의 3이든 뭐가 나올 거죠. 근데 만약 얘네들이 같아지면 그냥 0이잖아요. 같아지면 0. 0일 때에는 언제나 그냥 다 0인 거잖아요. F'C가 0이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으면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 자체가 그냥 0이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도 0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래 정리. 예전에 내신 문제로 되게 꼬장꼬장하게 낼 때 뭘 냈었냐면 함수 이렇게 쭉 주고 나서 다음 중 노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연속인 거 체크하고 막 꺾이는 거 없는지 체크하고 나서 답 체크해서 아 이거 몇 개 이렇게 했는데 틀렸으면 열의 9은 걔는 노래 정리가 아니라 평균값 정리야 이렇게 해서 틀릴 때가 있거든요. 노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같냐 같지 않느냐. 같냐 같지 않느냐. 존재 정리 자체는 이거는 뭐 특히 평균값 정리 얘는 자주 내요. 자주 내고 있으니까 이제 저거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뭐 그냥 보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평균값 정리 자체가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울기 구해주고 미분해서 같은지 보면 이 정도의 문제였던 거지 뭔가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쟤는 그러니까 수학과 수업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대학에 가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증명할 때마다 평균값 정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함수와 관련돼서 무언가를 증명했을 때 저거는 엄청 많이 쓰니까 아예 제 약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냥 쟤는 이렇게 쓰면 다 평균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약자가 생긴다는 건 저걸 되게 많이 쓴다는 거고 되게 많이 쓴다는 건 이걸 채점하는 교수들도 저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한테 로직이 안 맞는 표현이 보인다. 그럼 이게 눈에 팍팍 띄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있다. 이런 구조들이 갖춰져야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논리적이라고 느낀다고요. 다른 것보다 평균값 정리가 더 심해요. 너무 자주 쓰이는 거고 포맷이 정형화되어 있는 아이라서 특히 원래 우리 증명이라는 거 우리가 새롭게 뭘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증명한 거 우리가 기억해서 따라 적는 거잖아. 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본적인 포맷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얘네들의 식만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기본 포맷에 내가 익숙해지면 저거는 그냥 아무 식이 나오든 그냥 다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고 저게 잡히지 않으면 이제 그때마다 조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먼저 쓰고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갖춰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는. 그 틀만 본인이 받아들여 준다면. 네, 지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저거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